네, 안녕하세요. 서울고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형국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이제 무릎 뒤쪽 이제 오목하게 팬 부분 있죠. 우리 오금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오금의 통증은 사실 원인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운동을 좀 무리해서 하시거나 좀 안 걸으시던 분이 좀 걸으시거나 하고 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증상이 생겼다가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무릎 뒤쪽이 아프셔가지고 오금이 아파서 무릎이 당겨서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다리를 좀 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염증이나 일시적인 통증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질병 때문에 아프신 건지 어떤 질환 때문에 아픈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금이 이제 저리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저린 통증보다는 그냥 쑤시는 통증, 당기는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일단은 오금에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먼저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베이커시 낭종이라는 무록이에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베이커시 낭종 때문에 아픈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환자분들이 오금이 아프면 만져보시거든요, 보통. 만져보면 뭔가 약간 말랑말랑한 계란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베이커시 낭종은 일종의 무록이에요. 무록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우리 관절 안에 관절액이 있거든요. 그 관절액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릎 바깥쪽 뒤쪽으로 새는 겁니다. 무릎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나 이런 데 구멍이 좀 나서 퇴행성으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보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물렁뼈가 있는데요. 그 연골판이 뒤쪽이 잘 찢어져요. 그러면 그쪽으로 또 물이 새가지고 무록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이커시 낭종 때문에 아픈 건 아니고요. 베이커시 낭종이 왜 생겼는지에 따라서 연골판 파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프다든지, 관절염 때문에 그 결절종이 생겼으면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록이 커지면 정말 불쾌하긴 해요. 통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증상은 이 낭종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병원에서 거기서 그 무릎 뒤쪽으로 주사기로 물을 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베이커시 낭종은 주사기로 물 빼더라도 대부분 다시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기로 물을 빼는 치료는 요즘은 잘 안 하고요. 우리가 MRI나 이런 검사 해봤더니 그냥 낭종 정도만 있으면서, 그 낭종이 정말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물이 새는 부위를 아예 구멍을 확 넓혀버립니다. 그 구멍을 확 넓혀버리면 무록이 가라앉아 버려요. 이제 그렇게 관절경적인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거는 무릎에 보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도가니탕 드셔보셨죠? 보면 되게 말랑말랑하고 젤라틴 같이 젤리 같죠? 그런 이제 구조가 사람 무릎에도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무릎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고요. 반월상 연골판이 무릎에서 하는 역할은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골판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있으면 무릎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누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이러듯이 연골판도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연골판이 이른 나이에 망가지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골판 파열이 모양이 좀 안 좋게 찢어지는 경우, 이 연골판은 한번 찢어지면 아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찢어지면 거기서부터 점점 찢어지는 거예요, 놔두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수술을 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금의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젊은 환자한테 제일 많은 건 뭐냐면은 무리한 운동이에요. 무릎 뒤쪽 오금에 허벅지 근육도 햄스트링 근육도 와가지고 힘줄로 바뀌어서 무릎 뒤쪽에 붙고요. 종아리 근육도 위로 올라와서 무릎 뒤쪽에 붙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런 힘줄 주변에 그냥 단순히 염증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금 쪽에 통증이 뭐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자꾸 반복해서 생긴다든지 하시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허리 문제 때문에 오금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오금을 지나서 종아리까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오금에서 시작해가지고 종아리까지 쭉 발목 쪽까지 내려가는 그런 저린감, 땡기는 느낌 이런 거는 이제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금만 불편하신 거는 대개는 어쨌든 무릎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허리가 아프시면서 이 다리 뒤쪽이 저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허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협착증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허리 통증이 별로 없이 신경이 눌려서 이 저린 느낌만, 저린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허리가 안 아프시다고 해서 허리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대개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에 뻐근함, 불편감, 묵직함, 뻣뻣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있다가 그게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눌리는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허리 통증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릎 뒤쪽의 통증은 감별해야 될 진단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고요. 원인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문제 같은 경우는 허리 쪽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리 저리는 게 좋아지기 때문에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그 경우에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제 조기축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상생활에 통증이 별로 없고 조기축구도 다 하세요. 근데 저한테 오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축구를 뛰고 운동을 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무릎이 뻑뻑해, 붓는 느낌이야, 묵직해져. 그랬다가 잠깐 한 20-30분, 30-40분 쉬시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의외로 연골판에 문제가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걸 놔두게 되면은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병을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가 있어요.